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는 6.25 전쟁 최후의 방어지였습니다. 전쟁 초기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 대구 경북에서도 수만에 이르는 용사들이 참전했었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먼저 나라를 지키고자 나섰던 대구 경북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8월 1일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요새 삼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대구는 6.25 전쟁 최후의 방어지가 됐고 총 55일간 큰 전투만 10차례나 이어졌습니다. 10가지 전투가 그 당시에 승전에서 10가지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1950년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안동 전투가 있었고요. 1950년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단계 지연전과 함께 9월 28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의 공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계 포항, 쟁탈전, 마산 서부의 반격전, 낙동강 창년 영상전투 등 10개의 전투가 낙동강 방어선 구축 당시 대구 경북민들은 대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밀리면 죽는다는 일념하에 목숨을 걸어 버텼고 결국 반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지만 참전 용사들은 오로지 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사람 아니면 안강전투 이쪽으로는 동쪽을 지켜내지를 못했지. 이쪽은 정규군들이 유엔군들이 많이 왔고 이쪽은 주로 한국 학도병, 저놈은 소년병 붙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래 동쪽을 대구 사람들 지켜냈다고 봐야지. 총알이 나를 피했지. 나는 총알을 피한 게 아니고 그래 살아댕기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6.25 참전 용사들에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6.25 전쟁 이듬해인 1951년 황재학 할아버지는 고작 18살의 나이로 참전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벌어진 전투 도중 적군이 쏜 화염 방사기를 막다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부 이식까지 하는 대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양눈을 나라에 바친 친구도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비하고 내가 옳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없어야 된다. 전쟁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동족 상장이뿐 아니라 외국까지도 절대로 이거는 전쟁은 없어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숨진 대구 지역 참전 용사는 모두 5,320명. 이분들의 위패가 현재 대구 충원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대구 출신 6회 공군 장병과 경찰들의 위패입니다. 6.25 전쟁 3년의 시간 동안 나라를 지키는 데 모든 것을 걸었던 전쟁 용사들. 이들의 헌신과 희생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숭고한 가치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개교한 지 100년이 넘은 대구 상원고등학교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야구부원 3명을 비롯해 10명이 넘는 학생들을 전장으로 보낸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회 결승전을 앞두고 전쟁터로 향한 74년 전 대구 상원고 야구부를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역사관에는 낡은 우승 트로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인 1950년 청룡기 야구대회 우승컵으로 대구 상원고의 전신인 대구 상중이 20년 만에 고교 무대 정상에 오르며 받은 트로피입니다. 우승의 기쁨도 잠시 대구 상중 야구부는 연이어 열린 전국 학도 체육대회에서도 결승에 올랐지만 경기 하루 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고향인 대구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때 주장 박상호를 비롯해 삼루수 이문조, 우익수 성나홍이 대한학도의용대에 자원했고 계급장도 없이 낙동강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대구 상원고 야구부 학도병들의 6.25 전쟁 참전과 전사의 역사는 1942년 일제히 만행에 저항해 싸운 대구 상업학교 학생들이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의 얼과 정신을 계승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학도의용군 출전 깃발과 격려문이 대구 상원고 역사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총과 수류탄을 들고 전쟁터로 향하는 제자들을 위해 교장이 직접 쓴 출정 깃발에는 학도의원군의 이름도 볼 수 있습니다. 야구부 3명을 필두로 대구 상중에서는 모두 54명의 학생이 학도의원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이 전쟁 중에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구부 이문조, 성나홍 두 선수의 기록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닥쳤더라면 저는 제가 선배님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까지 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후배 입장으로서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1950년 6월 청룡기 우승 이후 다시는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대구 상원고 야구 소년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6.25 전쟁 당시 17세 이하 미성년자 신분으로 징집돼 전장에 나갔던 소년병들을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예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국가의 외면으로 4년 전부터는 소년병 전우회도 해산돼 정부 지원 위령제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홀로 묵묵히 50년째 전우를 위해 위령제를 지내는 소년병이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스려져가는 늙은 소년병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주택가 조그만 법당. 이곳에서 50년째 매일 아침마다 6.25 전쟁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 예불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태승 6.25 참전 소년병 중앙회 초대회장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당시 17살이던 그는 21살 친형이 징집된 지 2달 만에 다시 징집돼 4년 5개월간 복무했습니다. 소년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분으로 징집돼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으로 자원에서 군번 없는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학도병과는 구분됩니다. 2011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6.25 참전 소년 소녀병 2만 9천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7,054명에 불과하고 전사자 2,573명, 사망 11,260명, 행방불명 8,35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이 더 지난 현재는 고령의 소년병 중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존 회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4년 전 소년병 전우회도 해산됐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외면을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정부에서도 보조를 받아가 운영한 게 아니거든. 우리 자체 회비를 받아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연주만 하더라도 20여 명이 되는데 지금 내 하나하고 친구하고 둘이 밖에 없어요. 소년병 중앙회는 1996년 박태승, 안봉근, 김용철 등의 주도로 친목 모임에서 시작, 2005년 전우회로 전환해 소년병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왔지만 국가의 외면 속에 해산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소년병 중앙회가 있을 때는 그나마 보훈부가 지원하는 소년병 위령제라도 지낼 수 있었는데 해산 후 지난 4년 동안에는 위령제도 지내지 못하는 상황. 이젠 박태승 초대 회장만이 홀로 소년병 위령제를 작은 법당에서 지낼 뿐 국가와 사회의 외면 속에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 절규가 지금 74년이 됐지만은 아직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가 전망의 위기에 처실 적에 17세 이하의 아동들이 전선을 달려가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본보기가 돼야죠. 근데 그걸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 불법이거든. 고령화와 무관심 속에 쓰러져가는 전쟁 영웅 소년병. 위령탑 하나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늙은 소년병들의 마지막 소원은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홍영영이 모신 성전을 이래가 되겠습니까? 국방장관이 한번 와봤습니까? 보훈처 장관 와봤습니까? 내 바람은 내 곧 가는데 이거를 떳떳하게 누구라도 이분들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물려주고 싶은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국가에 바친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콜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렌터카는 물론이고 개인 차량까지 영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실태가 어떤지 구혜희 기자가 현장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검은색 승합차에서 트렁크에 실린 짐들을 내려주고 손님들을 배웅합니다. 콜밴 영업을 하는 건데 번호판이 하로 시작하는 렌터카입니다. 또 다른 차량. 기사가 차에서 내려 손님을 배웅하며 짐까지 공손히 내려줍니다. 역시 번호판을 보니 렌터카입니다. 정식 콜밴 허가를 받은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이지만 이 차량은 콜밴 영업을 할 수 없는 흰색 번호판입니다. 근데 렌터카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 아니면은 계약서 같은 건 안 쓰셨어요? 그 친척인데 뭐 데려다 주는. 이번엔 도착장 입구를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로 보여지는 단체 관광객들이 핸드폰을 붙들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합차가 오더니 짐들을 싣고 손님들을 태운 뒤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엔 렌터카 차량도 아닌 일반 개인 차량 번호판입니다. 콜밴 업계는 이 같은 불법 운행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에 들어와서는 검증되지 않은 소위 얘기하는 그 조선족들이 운전을 하고 조선족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차량들이 시장의 가격이나 질서나 이런 거를 거의 지금 파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점차적으로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일일이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죠. 이날 취재진이 2시간 동안 목격한 불법 콜밴 차량만 50여 대. 코로나19 국면이 끝나고 공항 이용객들이 증가하면서 불법 콜밴 영업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공항에서 불법 콜밴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 취재진이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렌터카를 불렀는데 일반 차량이 오는가 하면 요금도 정상 콜밴보다 4배나 더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여객 자동차 운송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콜밴 이용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직접 예약을 시도해봤습니다. 탑승 일자 등 조건을 입력하자 5분도 안 돼 차량 기사들이 속속 견적을 올립니다. 렌터카 번호를 가진 불법 콜밴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등장한 차량은 예약한 렌터카도 아닌 개인 차량이 등장합니다. 34km 거리를 운행하는데 2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합법 운영되는 콜밴보다 4배나 비싼 요금입니다. 번호판 색깔이 노란색이 아닌 이유를 묻자 엉뚱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연합이 있어요, 연합이. 트럭 연합처럼 저희도 2차 연합이 있어요. 노란 넘버는 그 일반 16에서 이상 차고요. 이거는 관광에서 봤어요. 관광에서. 노란 넘버는 16에서 이상. 아니면 2차로 따지면 16에서 이상. 아니면 그냥 택시 넘버. 아니면 하는 레트 넘버. 2차는 번호판.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해 이 차량 용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자가용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2차 4대 있습니다. 2차 1대, 일반 15인승 3대. 생각보다 금리층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도 쏘고요. 탑승 후 40여 분 만에 공항에 도착한 불법 콜밴. 인천공항공사 단속반이 차량을 덮칩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여객 자동차 운송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추가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BTV는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전하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중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2주 넘게 전면 중단되면서 주민 600여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당초 엘리베이터가 다시 운행되려면 빨라야 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정부가 조건부로 임시 운행을 허용하면서 주민들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의 한 아파트. 푹푹 찌는 무더위에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계단 손잡이와 벽을 짚어가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계단을 잠시 오르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지금 이제 4층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10층. 얼마나 힘드세요? 말도 못하지 뭐 이거. 죽지 못하는 거지 뭐 이거. 죽지 못하는 거야 이거. 이 아파트 8개 동 승강기 24대가 모두 가동을 멈춘 건 지난 5일부터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음식 배달은 물론 택배가 끊겼고 계단을 이용해야 해 장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무더위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특히 이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16일 만에 주민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21일 오후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중구와 배준영 국회의원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조건부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2달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기술자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임시 운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안전을 담보로 해서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더는 게 또 국가와 우리 지자체가 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또 저희가 안전진단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행하도록 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운행되면서 주민 600여 세대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당초 재가동까지 빨라야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어떻게 지내야 하나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금 오면서 그러니까 참 평상시에 당연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못하니까 정말 되게 불편해. 저희도 젊은 사람이어도 불편하고 왜 노인분들은 오죽하냐고. 너무 좋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층이지만 그래도 위층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주 흡족합니다 이제. 배준영 국회의원도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북부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민선 7기 때 한 차례 추진이 중단된 것도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데다 경북 북부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시작은 행정 통합이지만 결과는 민심 분열로 끝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이 청사 외벽에 내걸렸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18명 의원 전원이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 대응과 균형 발전을 위해 분투해야 할 시기에 행정통합 추진에 행정력을 소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00만 시도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 반대한다. 경북을 흡수한 500만 대구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갈등은 500만 시도민을 극한 대립으로 이끌 것이다. 시작은 행정통합이지만 결과는 민심 분열로 끝날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의 성격이 단순한 행정기관 통합을 넘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완전한 분권형 통합자치 모델을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민생토론회에도 참여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당면한 문제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인데 단순한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의 권한을 많이 이양받아서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고 우리 소멸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목을 들었습니다. 2021년 한 차례 추진됐다. 시도민들의 무관심과 반대로 무산된 지 3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두 광역단체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시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달서구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울과 불안과 같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달서구민 1,000명에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 신청 자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나 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되고 10월 이후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최근 대구 지역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달 소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숙박시설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3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주된 피해 사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 불가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대구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입해 수많은 피해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 지역의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지만 몸바쳐 열심히 싸운 국군들이 있었기에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애국지사와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